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완벽한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블록2라고 하는 추가 무장 시험을 통해서 공대지 능력을 확인을 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KF-22를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시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2001년 당시에는 T-50이라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을 당시에 전투기를 개발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도전적인 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가자라고 결정이 된 것은 2014년, 계약 자체는 2015년 12월에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이 계약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서부터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던 것 때문에 대략 한 15년이 지체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공군의 조종사였습니다. 현역으로 있었고요. 양산에 들어가면 교체될 F5 항공기를 조종을 했었습니다. 다시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항공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KT-1이라는 항공기를 공군이 운영해보고 T-50, FA-50이라는 항공기를 운영해보니 우리에 맞는 항공기다 라고 생각이 됐고, 특히나 군수지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원활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국형 전투기는 공군이 앞장서서 이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나선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연구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10년에서 대략 한 12년 정도, 13년 이상 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반에 그렇게 검토됐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2014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4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FA-50이라는 항공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15년간의 그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전부 분석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능 자체는 락히드 마틴과 같이 조립 생산한 KF-16 수준의 기동 성능,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항공 전자전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실은 4.5세대 항공기입니다.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의 기반은 연합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공군과 작전을 할 수 있는 연합 상호 운영성,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되고, 무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거를 쓸 수도 있지만 유사시에는 미 공군과도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T-50에서 TA-50, FA-50으로 성능 개량하였듯이 KF-21도 군의 목적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그런 확장성, 그런 것들이 이제 군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쌍발기가? 제가 2014년에 이제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사업부장을 하면서 KF-22를 단발기로 갈 건지 쌍발기로 갈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공군 조종사로서 이제 쌍발기 쪽에 한 표를 던진 사람인데, 쌍발기로 갔을 때 안전성도 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엔진 하나가 멈췄을 때 엔진이 2개면 그 하나 가지고 안전하게 귀환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쌍발을 달게 되면 무장을 더 많이 달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갖고 있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몸체가 커집니다. 더 많은 거리와 공간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발 엔진을 갖게 된다면 성능 개량의 기회가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있는 엔진들을 전부 검토를 한 이후에 확보할 수 있는 엔진 규모 대비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투엔진으로 갔을 때가 최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 HQS를 타봤죠. 조종사 입장에서 비교한다면 조금 이 거친 표현으로 쓰면 F5를 타는 사람들은 중노동이고 KF21을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정도 수준? F5는 3세대 항공기입니다. 3세대 혹은 어떤 분들은 2세대 항공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를 몰고 부산까지 어떤 경로를 해서 간다라고 하면 F5 조종사들은 지도를 외워서 비행을 합니다. KF21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자동차와 동일하게 내비게이션을 세팅을 하고 가면 지가 속도 조절이며 경로 조절을 다 하면서 가게 되고요. 고도 조절까지, 즉 적의 위협을 회피하면서까지 가는 그러한 형태의 성능을 갖게 될 겁니다. KF21 보람의 등장을 힘찬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까지는 도면으로다만 저희가 봤었고 20년 9월에 가서 이제 큰 덩어리들을 붙여나가는 최종 조립을 했는데 그 출고식 때 그 도장을 하고 한 그런 멋진 모습을 보고 개발자들하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다 깜짝 놀랐고 자부심들을 느꼈죠.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면서 그거보다 더 도전적인 과제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형태의 성능이라든가 그것들은 현재 만족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컴퓨터 자료로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한 성능은 현재 나올 거라고 보고 우리가 목표했던 4.5세대 항공기의 개발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 통합은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항공기 전체적인 성능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상 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족하는 성능이 나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실제로 내년에 항공기를 띄워서 공중에서도 그러한 성능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체계 통합은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확인이 남아있다. 2세대, 3세대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퇴역하고 4.5세대 항공기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KF-16이 4세대 항공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4세대 이상 항공기로다만 모든 공중전력이 구성이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수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의 비슷한 대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완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공격 능력, 즉 무장을 실고 나를 수 있는 그 능력은 F-16보다 훨씬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공중 전력의 그 상승 효과는 상당히 뛰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F-35도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외부에 엄청나게 많은 무장을 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동 성능도 떨어지면서 스텔스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전쟁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KF-21이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일 것 같고 금년 초에 우리 미 공군도 4.5세대 항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F-35의 그 획득량을 좀 줄이면서 4.5세대 항공기를 획득하겠다라고 미 공군 참모총장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 4.5세대 항공기에 대한 소요는 꽤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견지명 있으죠? 성견지명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술과 작전의 요구 성능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요 정도면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했던 것이 적중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지난 4월에 출고식을 이제 워낙에 하면서 국민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KF-21을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개발에 성공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시제기를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상시험, 비행시험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2026년에 끝나게 되면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성능 개량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블록 2라고 하는 추가 무장 시험을 통해서 공대지 능력을 확인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KF-22를 성공하는 데 이제 주 안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지만 조금 여유 시간에 앞으로 성능 개량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연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거의 저희가 개발이 끝날 쯤 되면 그것이 구체화돼서 아마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미는 제 인생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 제가 공군 현역 조종사이면서 장군으로서 그 당시에는 KF-X죠.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과 착수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문서들을 제가 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군 생활을 KF-X로 마쳤고 이제 공직 생활을 KF-X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인생의 마지막은 전부 KF-21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것은 성공을 시켜야 되는 제 인생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도 비행을 할 때 직접 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같은 공군으로서 감명은 있었지만 뜨거운 어떤 울컥 올라온다거나 그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대신 비행을 한 시험 비행 조종사라든가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울컥울컥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 역시 눈물이라도 흘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흘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